타인의 토지에다가요,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건물, 기타, 공작물이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요. 건물, 기타, 공작물을 한마디로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목이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은 여러분 뭘 보다냐? 농사를 짓는 것은 절대로 안 돼. 농지. 알겠죠? 지상권 오로지 공작물하고 수목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타인의 토지를 뭐 하는 게 주된 목적이냐?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상물, 지상물이 뭐가 됐다? 멸실됐다. 수목이 멸실된다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지상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은 뭐가 없다? 부종성이 없다 이 말이고, 그러면 지상물은 없는데 지상권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물과 지상권을 각각 별개로 말 수 있다, 처분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상권은 놔두고 지상물만 처분할 수 있고, 지상물은 놔두고 지상권만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저당 토지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는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은행에서 저당을 잡죠. 저당을 잡으면 저당권은 토지를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토지 소유자의 토지의 용익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을이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 갑이 만약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죠. 그러면 저당권이 없어진과 동시에 못 없어진다? 지상권도 같이 없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담보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시험이 나왔고요. 우리가 지상권의 전속기간은 뭐다? 견고한 건물이죠. 견고한 건물이라든가 수목이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견고하지 않는 건물이 있죠. 그 다음에 기타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요. 이것은 견고한 건물은 채 단위 몇 년이다? 30년. 견고하지 않은 것은 몇 년? 15년. 기타 공작물은 몇 년이다? 5년이죠.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나 육교 같은 것은 5년이죠. 그럼 여기에서 채장이요. 채장은 전속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죠. 따라서 이것을 뭐라 한다?永구 무한의 전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최소한 15년이죠. 그래서 견고하지 않는 건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으로 계약한 경우하고 30년으로 계약한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보면 견고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10년으로 전속기간을 약정을 했다. 그럼 이것은 몇 년으로 된다? 15년으로 되는 것이고, 30년으로 약정을 했다. 그럼 이거 몇 년이 된다? 30년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15년 이상 영구무한으로 인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30년, 15년,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 하는 경우만? 지상권자가 신축한 경우에만 5년, 15년, 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지상권자가 신축한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상권 설정자 소유 견고한 건물이다. 아무리 견고한 건물에 갈지라도 설정자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뭐란다? 기존의 건물이다. 이 말이죠. 이런 기존의 건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견고하든 말든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자기 멋대로 전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자가 신축을 한 건물이 견고하거나 수목일 때는 30년 이상을 보장한다. 이런 말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지상권의 전속기간에서 뭐냐면 지상물 있죠? 지상물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지상물이요. 지상물에 대해서 종류를 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형태에 따라서 견고한 건물은 30년, 수목은 30년, 견고하지 않은 것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으로 보는 것이에요.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에서 뭐로 보냐? 지상권에서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상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그냥 15년으로 봐. 15년. 이건 달라요. 여기는요, 지상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 지상물이 견고한 건물일 수 있고, 수목일 수 있고, 견고하지 않는 건물일 수 있고, 기타 공작물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되지만, 공작물이죠,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공작물이 견고한 건물인지 견고하지 않는 건물인지 육교인지 고가도로인지 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몇 년을 보냐? 15년으로 보는 것이. 이게 조심해야 돼. 이 두 가지. 그래서 지상물에 대한 종류다. 그러면 종류가 세 가지니까 30년, 15년, 5년을 보지만 공작물이다. 그러면 몇 년을 본다? 15년. 그래서 우리가 수목의 종류를 정하지 않아도 수목은 언제나 몇 년이 된다? 언제나 30년이 된다. 수목은 언제나 30년. 이렇게. 또 지상권에서 뭐냐? 지상권 설정에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지로라는 것은 약정 지상권하고 여기서 법정 지상권이 다르다.
약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다. 무상. 그래서 무상이 원칙인데 만약에 유상으로 합의할 수 있고 유상으로 합의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뭘 한다? 등기를 해도 된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2년 이상을 연체한다? 2년 이상 연체한다? 그럼 지상권을 뭐를 청구한다? 소멸을 청구하는데 이때 이전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바뀐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누구한테?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몇 년이 돼야 된다? 2년 이상이 돼야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유상이면 지료를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법정 지상권에서 뭐라고 나오냐?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나오는 사용이익 있죠?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그 말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료를 어떻게 하냐? 당사자는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하고 법원에서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럼 얼마인지 모르죠? 이럴 때는 지료 증감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년 이상 연체를 했다고 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지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지상권의 경우는 뭐가 있냐? 이 지상권의 경우는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비용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전세권하고 똑같이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은 뭐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다? 물권은 양도성이 있죠. 양도성이 있고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양도 금지 특약을 한다. 양도 금지 특약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아무리 등기해도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이다. 그래서 지상권은 양도를 금지한다는 것은 지상권을 처분하거나 지상권에 대해서 임대행위하거나 이런 또 담보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을 금지한다. 이 특약은 무효가 된다. 무효니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 절대로 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지 말기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갑이 을은 병한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하면 병은 지상권자가 되는 것이다. 지상권자. 알겠죠? 왜냐? 갑하고 을하고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위반해서 을이 병한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하면 병이 지상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게 바로 전세권이다.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이니까 전세권은 양도성이 있다. 그런데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세권은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설정자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됐으면 전세권을 양도를 못하고 전세권을 양도하면 전세권 소멸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딱 하나다, 전세권. 그래서 우리가 물권에서 지상권뿐만 아니라 모든 물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지상권의 경우는 뭐가 있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임대차에서 주로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는 지상권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임대차에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지상권은 여기까지 딱 보면요, 다 끝이고요. 그다음에 지상권은 뭐가 있냐? 법정 지상권이 있죠. 그래서 지상권에는 일괄 경매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366조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305조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이제 법정지상권을 간단히 보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법정지상권 있죠? 먼저 일괄경매 청구권을 받아야 되겠죠? 365조 일괄경매 청구권. 일괄경매 청구권은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토지에 건물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건물이 없다. 이것을 우리 뭐란다? 나대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만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일괄경매 청구권은 뭐다?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일괄경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일괄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괄경매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 만약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만 동일하면 된다? 경매 전까지만 동일하면 된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요, 일괄 경매는 과잉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과잉 경매란 말은 우리가 일괄 경매에서는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일괄 경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해야 돼. 또는 설정자의 상속인이 건물을 신축해야 돼. 만약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다르죠? 그럴 때는 일괄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일괄 경매를 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뭘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이것을 일괄 경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366조 법정지상권이죠. 366조 법정지상권,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임차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고,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상권을 취득을 할 때는 뭘 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것을 처분하려면 뭐한 후에 처분해야 한다? 등기를 한 후에 처분을 해야 되고, 366조는 저당권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정 이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는데, 언제요? 우리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된다. 우리 이것을 임의 경매를 갔는데,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 법정지상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갑은 지상권을 취득하고,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따라서 이 지상권자는 등기가 없어도 토지의 소유자에게 자기가 지상권자로서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나중에요,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죠? 바뀌면 새로운 토지 양수인에게도 지상권 등기 없이 물권으로서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의 양수인에게도 지상권 등기 없이 대항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을 취득하면은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여기가 물권이죠? 그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대항력이 있어. 따라서 지상권자는,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지상권을 가지고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상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갑의 토지죠.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A로 바뀌거나, 건물이 만약에 중축이 되거나 건물이 신축이 된다 할지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것이고, 건물이 신축이 된 경우는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저당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고, 이때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다? 신축 중에도 된다. 신축 중, 또는 이것은 뭐다? 무허가 건물, 또는요 무슨 건물?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토지와 건물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언제만 동일하면 된다?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만 동일하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것이 원인무효이다. 원인무효란 말은 처음부터 무효다, 이 말이죠. 이렇게 원인무효인 경우는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만약에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럼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았단 말은 저당권이 있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다는 말이니까 일괄 경매 청구는 되지만 그것은 법정이상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죠. 토지의 인도 의무, 토지 인도 의무를 진 자, 토지를 인도 의무를 진 자, 토지 인도 의무를 진 자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을 했다,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토지 인도 의무를 진 자는 그것은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가 되죠. 그래서 366조 법정이상권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법정이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처음부터 원인무효이다. 그럼 법정이상권이 안 되죠. 원시적 동일성이 동일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임의경매가 있기 전까지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건물이 중축되거나 신축돼도 관계없는데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정한다? 구건물이다.
이렇게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지면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죠. 따라서 이 법정이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도 등기 없이도 뭐를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요. 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이 있고 갑이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지상권이요. 그런데 이 갑이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은 자기는요 취득할 때는 등기 없어야 되지만 이 지상권을 정한테 처분하죠. 정한테 처분하려면 어떻게 하죠? 자기 앞으로 먼저 등기라고 처분해야 되는데 지상권 등기도 하지 않고 건물만 등기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 병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자는 누가냐? 지상권자는 정은 안 되고 갑이 지상권자가 된다. 왜 갑이 지상권자가 된다? 이 정이 지상권자가 되려면 갑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이 정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은 지상권 등기가 없으니까 아직은 지상권 등기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정한테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철거 청구 된다?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왜냐? 정이라고 하는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라고 하는 건물의 종전 소유자에게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의 소유자 병에게 갑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 지상권 등기에서 울구죠. 병의 토지 등기 울구에다가 정이 갑을 대해서 1번 갑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해주라. 이렇게 병에게 청구하고 지상권 등기가 오죠. 1이죠. 정한테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이렇게 청구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이 지상권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어차피 정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상권에 대한 등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그 다음에 여기요 305조 법정지상권이죠. 305조는 뭐냐?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이 있죠. 1월 1일 이렇게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에다가 을이요 전세권을 설정을 해. 전세권 건물에다 언제요? 2월 1일 전세권을 설정을 해.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가 3월 1일 바뀌어. 누구한테요? 이렇게 병 앞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이 여기서 갑이죠. 갑이고 여기 을이 전세권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사가 동일했죠. 그러고 나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죠. 이렇게 병으로 바뀌죠. 그럼 갑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은 우리는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자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한테 인정된다. 왜냐? 전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여기서요 전세권자가 취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뭐냐? 첫 번째 뭐는 안 된다? 환지하고 뭐는 안 돼? 환매는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사가 동일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이 이 을한테 이렇게 매도가 돼야 되죠. 이렇게 매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그다음에 여기는 강제 경매라든가 또는요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분할로 이런 경우라든가 또는 여기에서 불화첩이라든가 대물 변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졌다. 366조 법정지상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나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진다. 305조 법정지상권. 그런데 관습상은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 이유로 달라졌다. 그러면 을한테 인정되는 것 법정지상권이다. 이란 말이죠. 이렇게 을이 법정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요 대지 소유자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다 이 말이고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다. 그러면 건물이 없다 이 말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되는데 매매로 할 때는 이전 등기가 되기 전에 매매로란 이전 등기가 있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되고 그런데요 여기 강제 경매인 경우는 문제가 된다. 강제 경매인 경우는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가? 첫 번째요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압류가 있을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압류가 있다. 그럴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세 번째는 압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미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압류 이전에 근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되고, 압류하고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되고, 압류는 압류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관습상 법적 이상권인데, 관습상 법적 이상권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환지 환매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법적 이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지상권을 포기했다 이 말이고,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가 없어야 되고, 언제 우리가 강제 경매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되는가, 이 네 가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죠. 구분 소유적 공유인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구분 소유적 공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 토지가 완전히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각자가 소유자니까, 각자가 일부동산 1등기니까 각각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토지는 각자가 소유자인데 등기는 공유 등기라고 있다. 우린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고, 갑은요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진다. 그럼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지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진다. 법정 이상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모은 후에 철거한 후에 신축하기로 했다. 이럴 때는 일괄경매다, 법정지상권이다. 일괄경매이지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요, 건물을 일괄해서 일괄해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뭐만 한다? 대지만 등기를 한다. 대지만 등기.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대지만 등기한 경우 안 된다. 여러분 명의신탁이죠? 우리가 명의신탁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누구다? 신탁자죠.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소유자도 아니죠. 명의신탁의 경우는 법정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명의신탁 법정이상권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암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분이죠. 지분은요, 대지 공유자 중 1인이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을 했다.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대지 공유자 중 1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신축은 뭐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두 번째요, 지분만 대지 공유자. 대지에 이렇게 공유자가 있는데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지 지분만 처분한다. 지분만 처분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고,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분만 처분했는데 지분을 매수한 사람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이건 두 가지인데요, 건물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요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요 대지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는요, 이 대지가 공유물 분할이 돼서 이 대지가 을이 단독 소유한다. 단독 소유했죠. 그러면 이 을은요, 대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할해서 단독 소유했죠. 법정이상권을 인정한다, 이런 말이고. 여기는요, 건물의 공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 또 항상 이렇게 단독 소유하고 있는데, 이 대지가 경매가 돼서 경매가 돼서 대지를요, 병이 경락인이 단독 소유해. 그러면 이 경락인은 처음부터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을 알아 몰라? 알죠? 그래서 여기 건물도 뭐가 된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지분에 관한 것은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는 법정 이상권이 인정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단독 소유가 됐다, 이런 말이 꼭 나올 거예요. 그럼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지만 지분만 처분했거나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다. 법정 이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는 것과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분묘 기지권하고 구분 지상권이 있는데, 이 구분 지상권의 경우는 딱 하나만 조치하면 되죠. 구분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만 된다. 그래서 뭐만 된다? 공작물만 구분 지상권이 되고, 뭐는 안 된다? 수목은
구분지상권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섬의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은 지상이나 여기 지하, 땅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이나 지하, 땅 속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제 구분지상권의 경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서 토지 소유권의 제한을 약정할 수 있다. 제한을 약정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 지상권이 있고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있으면 이런 모든 사람의 뭐를 얻어야 돼? 동의를 얻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있죠. 그럼 분묘기지가 뭐죠? 분묘기지. 분묘기지는 뭐다? 타주점유죠. 그래서 분묘기지는 장사등한 법률에 비하면 1기당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타주점유니까 분묘기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뭘 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없다? 취득시효를 할 수 없고, 분묘기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봉분이 있어야 되죠? 봉분. 그래서 봉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를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평장이라든가 암장 같은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분묘기지죠? 그래서 이 분묘기지로부터 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뭘 한다? 제사하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분묘기지권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분묘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묘를요, 새로이 신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쌍본 형태로 한다? 안 되고, 두 개로 된 것을 하나로 합장한다? 된다, 안 된다? 합장한다? 안 되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하는 동안이 뭐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된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방법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뭐가 있다?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요,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가 그 토지를 매도하고 난 다음에 묘를 이장해 가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취득시효하고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고, 자기 토지에 대해서 분묘를 설치하고 매도 후 이장을 해가지 않는 경우, 이때는 뭐가 되는 것이다? 유상이 된다. 특히 취득시효가 뭐다?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무상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무상.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분묘기지권이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점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점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분묘기지권을 포기할 때는 의사표시만으로 포기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현재 있는 묘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묘를 개장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분묘를요, 옆으로 이전하려면 묘를 개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분묘를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묘를 이전한다. 그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왜냐?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개장하면 없어지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전이나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뭐란다? 분묘기지권이고, 여기까지가 뭐냐면 지상권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지상권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양이 차지한 것이 법정 지상권에 관한 것이고, 법정 지상권은 그렇게 막 복잡하게 사례 문제로 막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거의 대부분 이론 문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인데요. 이러면요, 더 해도 돼요? 아니면 이러면 집에 가야 돼요? 이거 빨리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요, 지역권하고 전세권만까지만 할까요? 이게 왜냐면 몇 개 안 되는데요. 우리가 그 물권법에서 최근에 2년에 한 번씩 14문제, 15문제, 14문제, 15문제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14, 15. 작년에도 15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아마 14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14문제, 15문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외에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에 나온 것하고 뭐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요.